안녕하세요. 김상순의 중국 사회고발 뉴스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7월 31일 밤 중국의 강소성 소주시에서 일본인 모자가 중국인에게 피습되는 사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사고는 강소성 소주시의 중심가인 시내광장 지하철역에서 발생이 되었는데요. 일본인 여성의 아이를 데리고 소주 지하철역에서 내렸는데 갑자기 돌멩이를 든 중국인에게 피습을 당했습니다. 묻지마 돌멩이 피습을 당한 일본인 여성은 피습을 당한 이후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가서 진찰을 받았고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집으로 귀가했다고 합니다. 마침 아이는 화장실이 급해서 열차에서 내리자마자 화장실로 갔고 아이를 기다리던 이 여성이 피습을 당한 것인데요. 만약 아이까지 옆에 있었다면 아이도 당연히 위험할 뻔했습니다. 이번 일이 발생하면서 일본 열도도 발칵 뒤집혀졌는데요. 왜냐하면 작년 2024년 6월 24일에도 같은 지역인 소주시에서 일본인 여성이 유치원 버스에서 내린 3살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칼을 휴대한 중국인 남성의 습격을 받았고요. 3살 아이는 결국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거 끔찍한 사고인데 중공은 현장에서 붙잡힌 범인을 올해 2025년 4월 16일 사형 집행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작년 9월 18일 오전에는요, 광동성의 심천시의 일본인 학교에 재학 중이던 10살 학생이 학교로 가다가 교문 밖에서 44살 중국인 남성에게 칼에 찔렸고요. 병원으로 긴급 후송했지만 치료 중에 역시 과다 출혈로 이 아이는 사망했습니다. 이 학생의 부모는 일본인 남성과 중국인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이 범인 역시 2025년 4월 21일 날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작년 6월의 끔찍한 피습 사건 이후 소주시에서만 이번이 두 번째 발생한 일본인 피습 사건이기 때문에 중국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은 물론이고요. 일본 열도도 역시 초긴장 상태입니다. 일본의 주 상해 총영사관에서는 8월 1일 이 사건을 일본인들에게 알리면서 안전을 당부했고 북경의 일본 대사관도 역시 같은 내용으로 안전을 당부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7월 25일 중국에서 대대적으로 상영된 일제시대 때의 남경대학살과 관련된 영화 때문으로 보고 있는데요. 개봉 일주일 만에 2억 6,090만 명이나 이 영화를 볼 정도로 반일 감정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올해는 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 승전 기념일이 9월 3일 대대적으로 북경을 중심으로 행사가 개최되기 때문에 올해 반일 감정은 아마도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 중이었습니다. 중국인들은 중국에 있는 일본인들이 다니는 일본 학교는 간첩을 양성하는 학교라는 등 평소에도 일본인들에 대한 과도한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었는데요. 심지어는 중국의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조차 학예회나 이런 학교 내 교내 행사에서 어린 학생들에게 일제시대 때의 복장을 입히고 중공군이 일본 제국주의 군대를 물리치는 연극을 시키는 등 평소 교육체계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건 다음 날인 8월 1일 일본의 한 TV방송국 기자가 소주역 사건 현장에 가서 사건 현장 뉴스를 촬영하고 있는데 이를 발견한 중국인들이 경찰에 알렸고요. 주변에서는 계속해서 찍지 말라고 위협을 가했고 경찰이 도착해서는 경찰도 즉시 기자에게 현장을 떠날 것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경찰은 무전으로 상부에 일본인 기자가 현장을 촬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고 일본 기자가 또 이 내용까지 밝혔습니다. 일본 기자는 어쨌든 준비한 모든 현장 촬영과 현장 보도를 끝내고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에피소드로 작년 6월 24일 소주시에서 있었던 일본인 여성과 3살 남자아이의 피습 당시에요. 지나가던 한 여성이 이를 말렸는데요. 후요핑이라는 이 여성은 흉기를 들고 일본인 모자를 찌르던 남성을
몸으로 막았으면서 제지하다가 이 남성이 칼에 찔려 사망을 했습니다. 물론 이 여성의 활약과는 상관없이 3살 남자애는 결국은 병원에 후송해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만, 어쨌든 중국인들은 이후에 후이오핑을 추모하는 행사를 작년부터 대대적으로 가졌었고요. 후이오핑의 용감한 행동을 찬양하기도 했고, 올해도 7월 28일 인민법원보에는 후이오핑에 대해서 연약한 몸으로 아이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용기를 보였다며 후이오핑을 찬양하는 보도를 하긴 했지만요. 일본인 아이라든지 또 일본인 학교에 대한 언급 등은 전혀 없었습니다. 역시 중국인들의 이중적인 태도가 그대로 드러나는 현상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이런 일이 우연히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반복해서 계속 비슷한 유형 혹은 다른 유형으로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인들에 대한 반일 감정은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도 여러 번 있었어요. 심천에 있을 때도 직접 그 일본인들이 당하는 걸 봤고, 북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심천에 있을 때 보면 동관, 심천 이런데, 광주 이런데 심지어 호텔 안에 있는 일식집마저도 지나가는 중국인들이 그냥 때로 몰려와서 부수고, 그 주인이 중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고, 심지어는 이제 일본 차를 타고 가면 중국인이 그 차를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를 다 부숴버리는 엄청난 그런 광경을 실제로 봤습니다. 그런 그 위험한 광경도 봤고, 북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요, 그러니까 우연히 발생하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또 하나는 이런 일이 중공이 은근히 뒤에서 부추기기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이를테면요, 중공은 내부에 복잡한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요즘 중난하이, 여기가 권력투쟁으로 시끄럽죠. 이렇게 복잡한 내부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주변국을 이용하는 소위 그 이슈로 이슈 덮기, 이슈 전환하기 전술을 펼치는데요. 그런 대상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특히 대만 문제와 그리고 반일 감정 자극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이용이 되죠. 그리고 간간히 한국의 사드 배치 문제 또한 같은 이유로 한국도 자주 이용당하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특히 필리핀의 도서 분쟁도 자주 이용되고 있고요. 베트남도 요즘은 뜸하지만 베트남도 영토 영해 분쟁 이런 걸로 인해서 이슈 전환의 대상으로 삼기도 합니다. 자, 중국에 계신 우리 교민 여러분, 저도 중국에 있을 때 항상 그랬지만 우리 항상 안전주의하셔야 됩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아이를 데리고 밖에 나다니실 때에는 더욱 주변을 잘 살피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많이 못 뛰게 하고요. 주변을 잘 살펴서 안전을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이나 사회고발 뉴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